앱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형태 중에 하나가 게임의 형태를 빌려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특히나 불면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유사한 누군가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가게 요즘껏 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앱이 있다면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치료제라고 하면 먹는 약이나 주사 같은 것만 익숙하잖아요. 최근에는 이에 더해서 앱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제 대학병원에서 처방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ADHD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저희 정신건강학과 환자들도 뵙고 또 교육도 하고 또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조철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환자분들도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너무 바쁘실 텐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생 패널도 소개해야죠. 번개초등학교 4학년 김지우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번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희입니다. 제 꿈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는 TV에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네실 뿐만이 아니라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돕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저도 잘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조철현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한 지우 학생인 것 같아요. 분명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디지털 치료기기인데 혹시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치료 방법 같아요.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디지털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기기인데 치료기기 하면 보통 어떤 기계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기계를 통해서 뭐 치료를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데 보통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치료기기라고 하고요.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앱이라고 해서 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특정한 질병이나 또는 어떤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개발이 된 이제 소프트웨어 앱이고요. 근데 이 앱이 그냥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다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의학에서는 임상 연구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또는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연구들을 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임상 연구,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그런 승인, 인허가를 다 거친 것들을 대부분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합니다. 핸드폰 어플로 치료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다면 게임처럼 앱으로 병을 치료하는 건가요? 앱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형태 중에 하나가 게임의 형태를 빌려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은 되게 유명한 치료 앱이 있어요. 치료 기기가 있는데 그거는 ADH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좀 원치 않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그래서 그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게임의 형태를 인지 게임인데요. 게임의 형태를 빌려서 이제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로 승인을 해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물론 게임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앱의 형태로 넣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불면증을 치료한다던가 또는 더 나아가서 꼭 우리과 질환뿐만 아니라 뭐 암을 앓으신 분들이 암 치료한 이후에 식이 조절을 한다던가 당뇨 환자분들이 활동하거나 뭐 먹는 걸 관리해야지 당이 잘 조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앱의 형태로 코칭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 교수님께서는 불면, 불안 이런 병들을 치료하고 계시던데 그 분야에서 어떻게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제 활용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정신과의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생물학적인 치료, 즉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신 치료,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상담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원래 정신과에서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진료를 보지만 환자분들이 제 진료 타이밍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결심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이제 혼자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빈 공간, 치료의 빈 공간을 의사가 졸졸 따라다니지 않아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앱을 충실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앱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회복을 한다면 훨씬 더 치료가 빠르기도 하고 또 재발도 안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그래서 인기가 많이 있고요. 특히나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불면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런 이제 상담 치료, 정신 치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기기는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연속적인 치료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럼 혹시 지금 현재 진료하시면서 실제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로 정부에서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게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인허가를 받으려고 임상 연구를 하는 케이스는 수십 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정신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둘 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고요.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아직은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국가 재정으로 건강보험으로 돈을 좀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이 쓰실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모든 금액을 다 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임상 현장에서 불면증을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지만 처방을 하고 또 집에 가셔서 그걸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초등학생도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DHD, 또 뭐, 소아청소년 우울증, 또는 뭐, 불면증, 이런 대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안 아픈 게 제일 좋고요. 네, 건강한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회복을 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굳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움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불면증 이런 걸 치료하는 약물이랑 비교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불면증은 적절한 수면, 수면제, 생활 교정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치료율이나 효과랑 비교했을 때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불면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사실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수면과 관련된 왜곡된 인지나 행동을 교정함으로써 불면증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나중에 재발도 안 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빠른 효과, 금방금방 효과를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약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정신의학적으로는 약을 먼저 노출하는 것을 그다지 권장은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면증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고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저희 수면을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약과 이것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약이 더 효과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치료의 효과, 그것의 부작용, 또 향후에 이것을 계속 쓸 건지 아니면 끊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특히나 불면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더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책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치료 방법만큼 효과가 있군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디지털 치료제에도 부작용이 있나요? 약물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약은 일단은 우리가 먹잖아요.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약의 효과고 바르는 약도 사실은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약제들은 그만큼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한편으로는 강력할 수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굉장히 또 심한 부작용의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지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어떤 건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개인정보 보안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쉽게 유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제대로 평가를 합니다. 보안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잠재적인 부작용 하나고요. 디지털 치료기기에 여러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의 형태에는 그래도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일반 게임보다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권장되어지는 사용 시간이나 횟수보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몰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잠재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약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치료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벼운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아직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이제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불면증에 이런 어플 같은 걸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 하니까 너무 써보고 싶다고 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미래 한 10년 정도 후에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의학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사실 의학은 환자 중심의 의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많이 기다리지만 또 잠깐밖에 못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들의 대다수가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 또 인지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비단 저희 정신의학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만성 질환, 비만, 뭐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약물 중심으로 이것만 먹고 해결되고 또 관리는 안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방을 위해서 이미 발병을 했더라도 그걸 더 예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거든요.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 부분을 이제 도와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년 후쯤에는 마치 이제 제가 상상을 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유사한 누군가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코칭도 해주고, 야단도 치고, 또 가이드도 해주고, 이러한 어떤 컨셉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개성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비만이긴 한데, 진짜 그냥 체질적으로 비만이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술이 너무 문제가 돼서 비만이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굉장히 비슷한 접근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각 사람의 습관들, 특성들, 또 약점들 이런 것들을 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A라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디지털 치료기기인데 어떤 이 사람에게 약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코칭을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조절하라고 코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좀 치료적인 방법들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할 때는 10년 후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이 생소한 이 개념이 이제 익숙해질 거고요. 당연히 병원 가서 뭐 약도 타고 상담을 하듯이 이걸 처방받아서 내가 생활하면서도 계속 좀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더 건강하고 또 예방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유 학생처럼 이제 의학 분야,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의학은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정작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의학은 저도 계속 이제 배워가고 있지만 과학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지효 학생이 얘기했지만 사람도 좋아하고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필요한 이제 직업일 거고요. 요즘 이제 뭐 오늘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얘기를 드렸지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구되는 어떤 의사의 모습은 당연히 뭐 우리가 많은 지식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과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 터치해주고 서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의사로서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의대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있다면 열심히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지금처럼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 얘기들도 많이 들어주고 이러면 또 좋은 의사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유 학생이 오늘 좋은 질문 정말 많이 해줬는데 궁금한 점이 다 해결이 됐을까요? 네, 제 꿈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직접 뵙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하여 재밌게 알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계신 의대에 가서 교수님을 또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와, 두 분 꼭 다시 만나기를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더 나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오늘 알게 된 디지털 치료기기와 같은 첨단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미래 의사의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받듯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받는 것이 익숙한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